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의 일상이 붕괴되었습니다. 가능한 최대한의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가능한 빨리 지급해서 신속하게 자가격리형 자기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재난극복소득 편성에 정부는 호응했고 2020년 3월 제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공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뭉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다룰 때 약자의 눈으로 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세미나 75회 개최, 법률안 162건 발의 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2023년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집중하여 장애인의 지하철 출근 시위를 사회적 시민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의료 불법 행위와 의료과실, 범죄 행위 규명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김민석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 여야 협의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의료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하는 계기와 토대가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WHO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허브 유치를 위해서 총력전을 벌여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한국을 단독 선정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김민석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초로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유치를 제안,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한 당정청의 협력을 이끌어낸 노력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어려울 때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청년이 적정 소득이 생기기 전 실직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할 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학자금 상환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평생학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 그것을 저는 온국민 평생장학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과제인 온국민 평생장학금 실현을 위하여 김민석 의원은 대표 공약인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통과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류세의 탄력세율 폭이 30%인 것을 100분의 100범위 즉 100%까지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며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로 확대,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공공의료의 최우선선에 우리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 미제정 국가입니다. 김민석 의원은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20여 년간 국회를 넘지 못했던 법안이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리가 통과시키려 했던 간호법, 간호협회나 국회가 2% 부족했던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100% 잘못한 것입니다. 늘 어렵고 힘든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전선에서 하루를 이어나가는 국민에게 작은 위로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끝내지 못했던 과제도 있지만 이러한 시도 끝에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도 반드시 마무리해내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김민석이 되겠습니다.